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4월 9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파월 의장이 경제회복세가 고르지 못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발언의 여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경제의 회복세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완화의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뭐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경제가 회복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그때 상황이 되면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호재성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기조는 당분간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고요. 이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어쨌든 경제 회복으로 가는 그 흐름에 맞게 맞추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이죠. 올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작년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수출 대상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크죠.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어떤 바이오 쪽 이쪽에서 화학 이런 쪽에서 수출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요. 또 화학의 좋은 흐름, 뭐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학이라고 하면은 역시 2차전지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분야가 전부 다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특정 업종 뭐 두세 개 정도, 그 정도가 역시 선전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죠. 사실은 골고루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유지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또 변수라는 게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루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에 등락을 보인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죠. 코스닥의 강세는 어제와 같습니다. 바이오가 오늘도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강했던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수급이 좋지 못했고요.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특이사항 코스피는 지수에 비해서 대형주가 견고한 편이다. 앞에서는 대형주가 약했다고 그랬는데 대형주가 견고한 편이었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은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했죠.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자, 말씀드렸던 3150을 결국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완벽하게 꺾인 모습은 아니지만은 역시 어떤 목표했던 그 정도의 수치까지는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역시 상승 출발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역시 바이오 쪽이 좋았어요. 자, 제약업종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 이쪽에서 바이오가 움직여주면서 결국은 다시 또 지수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좋지 못했죠. 수급적으로 일단 좋지 못했어요. 뭐 코스닥은 수급이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해주면서 괜찮았었고요. 오늘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자, 대형주가 약했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역시 삼성전자가 굉장히 약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두 종목 하이닉스는 뭐 3% 가까이 하락했고요. 삼성전자도 1% 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형주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 약하죠. 그리고 지수도 약하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했고요. 대형주 지수가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가 3%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0.56% 밖에 대형주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는 거예요. 두 종목이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 지수가 하락했고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지만은
다른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견고했다. 두 종목을 빼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면은 대형주 지수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은 게임주들이 괜찮았어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괜찮았죠. 자, 보시면은 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웹젠 같은 경우에 오늘 또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업종의 흐름을 이끌었는데,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괜찮습니다. 게임주들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조정 받아주면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그 요건은 되지 않나. 어쨌든 당분간 게임주들은 조금 더 움직여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현재 상태로는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투전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6만원, 3개월 99만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디션이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고요. 뭐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4월은 좋아요. 지금 흐름도 좋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일진머트리얼즈, 오스코텍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일진머트리얼즈는 4천억 원대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어요. 역시 공급 계약 소식과 함께 반등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이지 않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은 보이지 않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이지 않는 조정 시에 매수. 임상 관련 소식이 있었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2차전지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 뭐 엄청난 흐름이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완전히 저점을 찍고 다시 완연하게 반등했는데요. 직전 고점 부분까지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리하시고 나서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121선 아래까지 확실하게 밀렸을 때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나오고 있죠. 거의 뭐 최근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 찍고 반등, 그리고 살짝 눌림목 이슈로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서 위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뭐 조정 받아주면은 단기적으로는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료회원 매매 결과 중기와 단기 최상의 흐름이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는 지속 공략 중이다. 단기 종목 오늘 또 종가에 하나 매수를 시켰어요. 어쨌든 최근에 지금 뭐 종목 발굴한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추천을 해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종목 발굴에 큰 문제가 없고요. 또 보유한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덕성 우선주도,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뭐 지금 200%가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보통 이 정도면은 100%만 넘어도 보통 정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정말 크게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는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해야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 않고요. 탄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천한 종목들도 단기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천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잡히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종목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전망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 결국은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기는 박스권 흐름이다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방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죠. 현물은 정치인, 창투사, 뭐 창투사들은 또 움직일 거예요. 결국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잘 고르셔가지고 또 뭐 조정을 받아준다면 그런 종목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인 테마는 계속 공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대선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오세훈 테마주들이 한풀 꺾이는 모습인데, 오세훈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오세훈 시장이 대선에 욕심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테마주들은 뭐 움직이면은 거기에 맞게 수익을 내면 그만이니까 잘 활용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윤석열, 이재명 가장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테마니까 두 테마 위주로 보시고요. 다른 테마주들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3150선을 터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박스권 장세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박스권에다가 지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고점 부근에 왔습니다. 그리고 3150 정도면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수치니까 3150을 뚫어주면은 하방 공략을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 왔어요. 그래서 단기 하방 공략을 하는 게 합리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밀리면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죠. 다만 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손절은 짧게 하시고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하방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일봉상으로는 하방 공략이 맞고요. 장중의 단타는 양방향으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4월 9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